오늘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마트에 가신 적 있죠? 근데 삼겹살을 사신 적 있습니까? 혹시 100g에 얼마였던지 기억나나요? 최근 기준으로 한국 삼겹살 소비자가가 100g에 약 2,400원에서 2,7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내렸죠. 한참 비쌀 때는 3,000원이 넘었거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수입 삼겹살은 조금 더 싸가지고 100g에 1,100원에서 한 1,600원, 1,700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삼겹살 가격이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한 나라의 움직임에 연동된다고 하면은 믿으시겠습니까? 그 나라는 중국입니다. 또 중국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한중일이 같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엮여 있습니다. 한국인 한 사람이 1년에 먹는 돼지고기는 약 한 28에서 30kg 정도 됩니다. 세계 평균보다는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한 사람이 먹는 돼지고기는 약 38에서 40kg쯤 됩니다. 예전에는 42kg까지 먹기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죠. 전 세계에서 1년에 생산되는 돼지고기의 거의 절반, 사실 절반 조금 안 되긴 합니다. 45%쯤 되는데요. 거의 절반을 중국 한 나라가 먹습니다. 세계 인구의 17%인 나라가 세계 돼지고기의 거의 50%를 소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한국 삼겹살 가격과 연결되냐 하면요. 한국은 매년 약 70만 톤이 넘는 돼지고기를 수입합니다. 주로 스페인, 미국, 네덜란드, 독일에서 사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들이 중국으로 돼지고기를 많이 보내면은 유럽과 미국에 남는 물량이 줄어가지고 국제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면 한국에서 수입하는 돼지고기 가격도 같이 오릅니다. 수입산이 비싸지면은 국산 삼겹살 수요가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국산 삼겹살 가격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결국 여러분이 마트에서 구입하는 삼겹살 가격은 중국 14억 명이 이번 달에 돼지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에 따라 가지고 연동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2019년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졌잖아요. 그때 돼지 사육두수가 거의 절반이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그의 세계 돼지고기 가격은 굉장히 많이 흔들렸고요. 한국 수입 삼겹살 가격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마트에서 삼겹살을 집어 올릴 때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사실 이번 편 말고 다음 편도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오늘은 그 첫 편입니다. 중국은 도대체 돼지고기를 얼마나, 어떻게, 왜 먹는가, 그리고 그게 한국 식탁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숫자로 세계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은 약 1억 1천만 톤 수준입니다. OECD FAO 농업 전망 자료 기준입니다. 이 중에서 중국이 생산하는 돼지고기가 약 5,600만 톤,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중국 한 나라가 EU 전체보다 2.5배 더 많이 키우고 미국보다 4배 넘게 생산하고 한국의 50배 이상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만들어서 대부분은 자기가 먹습니다. 수입도 꽤 많이 합니다. 평소에는 200만 톤 안팎을 수입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70만 톤 안팎을 수입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큰 양이죠. 2020년 한 해만 439만 톤을 수입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였죠. 한국 국산 돼지고기 전체 생산량의 4배를 중국은 한 해 수입으로 채웠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내내 다시 나오는 숫자입니다. 정리하자면 돼지고기라는 품목에서 중국은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세계 최대 수입국입니다. 농업에서 이런 상관왕을 한꺼번에 차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어떤 작물이든 생산 강국과 수출 강국, 수입 강국이 따로 있는 게 정상이긴 하죠. 자기가 키운 것도 부족해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대규모로 사들이는 굉장히 드문 나라입니다. 중국은 이 희귀한 포지션을 40년 동안 만들어 내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먹지? 그 답은 한 나라의 역사, 문화뿐만 아니고 최근에 중국의 급격한 소득 증가에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중국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과 중국의 소비구조 차이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한국인에게 돼지고기 하면은 떠오르는 부위가 뭔가요? 바로 삼겹살이죠. 한국 돼지고기 소비의 약 40%가 삼겹살 한 부위에 쏠려 있습니다. 여기에 목살과 갈비를 합치면은 약 65%, 사실상 3개 부위에 시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은 돼지의 모든 부위를 고르게 씁니다. 삼겹살, 등심, 안심, 족발, 갈비, 머리고기, 그리고 한국에선 잘 안 먹는 내장까지요. 버리는 부위가 거의 없습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첫째는 같은 한 마리 돼지에서 얻는 경제적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은 돼지 한 마리를 거의 버리지 않고 활용합니다.
한국은 삼겹살과 목살만 선호하다 보니까 국산 돼지의 비선호 부위는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수출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한국은 수입 편중이 필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삼겹살만 대량으로 공급하려면 국산으로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삼겹살 자금률은 특히 낮고요. 수입 의존도가 이 때문에 높아집니다. 2024년 한국이 수입한 돼지고기의 약 절반 이상이 삼겹살이었죠. 셋째, 이 구조가 한국을 특별히 취약하게 만듭니다. 중국이 국제 돼지고기 시장을 움직이면요. 한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 부위의 가격에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인은 돼지고기의 한 부위만 많이 먹고 중국인은 돼지고기의 전체를 먹습니다. 이 문화의 차이가 왜 만들어졌는지 먼저 한자 하나부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어려운 한자 아닙니다. 집을 뜻하는 한자, 집가자이죠. 이 글자를 뜯어보면 사실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위쪽 간머리이고요. 지붕이란 뜻이죠. 그리고 아래 글자는 돼지를 뜻하는 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붕 아래 돼지가 있다는 뜻이 곧 집이란 뜻입니다. 돼지가 있는 공간이 집이었고 집이 있는 곳이 돼지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중국에서 돼지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재산이자 저축이자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그 문화의 두께가 지금 요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탕수육하고 짜장면은 우리 식탁의 일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중국 돼지고기 문화가 한국이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중국 농촌에 가보면은 겨울철 아래에 줄줄이 매달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매달린 거죠. 저도 이제 수천 여행 갔을 때 농가에 가면은 소금에 절여진 돼지고기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중국인이 설에 빚는 대표 음식도 있죠. 자오즈, 즉 겨자입니다. 속재료가 바로 돼지고기고요. 북방에서는 춘절 전에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돼지고기 겨자를 빚는 풍습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인에게 돼지고기는 요리의 주 재료이자 조미의 기본이자 명절과 일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돼지고기를 사랑하지만은 대부분은 고기 그 자체로 먹습니다. 중국처럼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요리 체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차이가 한국 돼지고기 시장 구조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재미있는 비교 정도로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중국인의 돼지고기 소비는 단순한 식문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공산당의 집권 안정, 중국 경제 물가, 그리고 중국의 국가안보 전략이 돼지고기 한 덩어리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 이 모든 게 왜 한국 식탁과 연결되는지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중국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1981년에 1인당 연간 11.7kg을 먹었습니다. 근데 2014년에 1인당 연간 42kg까지 늘어났죠. 최근에는 38에서 40kg까지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피크를 찍었다가 조금 약간 낮아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33년 만에 3.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개혁개방입니다.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뒤 중국의 1인당 GDP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 늘어난 소득 대부분이 식탁으로 갔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숫자를 볼까요? 2000년 중국 1인당 GDP는 약 959달러였습니다. 같은 해 한국은 약 12,000달러, 당시 한국이 중국보다 12.5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중국 1인당 GDP는 13,000달러까지 왔습니다. 24년 만에 13배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약 36,000달러로 3배 정도 늘었고요. 소득이 13배 늘어나면 식탁의 고기가 몇 배로 늘어날까요? 중국은 그 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도 같은 경로를 거쳤습니다. 1990년 한국 1인당 돼지고기 소비가 약 11.8kg였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약 28.5kg, 33년 만에 2.4배 늘어났습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소득이 늘자 돼지고기 소비가 폭증한 겁니다. 개발 경제학에 잘 알려진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이 늘면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에서 단백질 중심의 식단으로 전환된다입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 소비가 급증합니다. 중국은 지난 40년간 이 법칙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1990년에서 2000년대 사이 중국 돼지고기의 소득 탄력성은 약 0.6배 내외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소득이 10% 늘면 돼지고기 소비가 6%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014년 1인당 45kg을 찍은 뒤 소비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시 중산층이 쇠고기와 닭고기로 이동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쇠고기 수입을 주변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죠. 2010년 이후 중국 쇠고기 소비는 연평균 4.5%씩 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중가율의 5배죠. 두 번째는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입니다. 중국은 이미
인구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고령층은 돼지고기 소비가 낮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세 번째는 건강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중국에서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기름진 음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OECD FAO는 2034년까지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이 현 수준에서 거의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 세계는 약 5% 정도 돼지고기 생산이 증가할 전망이고요. 세계 돼지고기 시장의 성장 엔진이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한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중국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줄면 세계 시장 공급이 늘어나고 한국 수입 삼겹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이 쇠고기, 닭고기로 옮겨가면 그 시장에서 한국과 가격 경쟁을 해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오래된 농업 격언이 있습니다. 저량 안천하, 돼지고기와 곡식이 천하를 안정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수백 년 된 격언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지금 또 중국 공산당 공식 농업 정책 문서에 등장합니다. 왜 하필 돼지일까요? 이제는 좀 이해가시죠? 왜 공산당이 돼지 한 품목에까지 이렇게 집착하는지요? 그 답은 중국 현대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58년부터 1962년 사이 대약진 운동기간이 있었죠. 이 기간 동안 최소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4,500만 명까지 추산하기도 합니다. 지금 70대 이상 중국인들은 직간접적으로 그 기근을 겪은 세대입니다. 배고픔은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이죠. 그리고 중국인의 단백질 공급은 1위가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민심이 흔들리고 민심이 흔들리면 정권이 흔들립니다. 이건 단순한 해석이 아닙니다. 중국 지도부가 내부에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 식량안보를 국가안보의 기초로 제정했습니다. 2021년 공개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량안보는 국가안보의 중요한 기초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식량안보를 언급한 공식 연설 회의 시찰이 450회가 넘습니다.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공식적으로 중앙돼지고기 비축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대규모 냉동창고에 돼지고기를 쌓아두고 국제가격이 급등하면 시장에 풀어가지고 가격을 진정시키고 가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농가가 생산을 포기할 것 같으면 정부가 매입해서 비축합니다. 2022년에는 6차례에 걸쳐서 10만 7천 톤을 시장에 방출했습니다. 그만큼 돼지고기가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돼지고기 한 품목에 국가 최상위 경제기획기구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지점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값이 10% 오르면 중국 전체 물가가 약 0.3% 올라갑니다. 돼지고기 한 품목이 거시경제 물가 지표의 핵심 변동 요인인 거죠. 2019년 ASF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사육두수가 반토막 났을 때 중국 언론은 돼지 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썼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돼지고기 생산 확대를 공식적으로 중대한 정치적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나 서구 언론은 종종 중국의 식량안보 움직임을 위기 대응 혹은 뒤늦은 땜질로 묘사합니다. ASF가 터지니까 허둥댔다, 수입 부전이 높아지니까 급하게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은 계획을 갖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이 큰 그림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식량 수입국에서 식량 공급망의 주인으로 변신하는 중이죠. 그게 다음 편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게 한국 식탁에 어떻게 도달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에서 던진 질문 하나 기억하시죠? 마트 삼겹살 가격이 왜 중국 움직임에 연동되는가? 답은 세 가지 경로입니다. 첫 번째 경로는 수입 삼겹살의 국제 가격이고요. 한국이 수입하는 돼지고기는 연간 70만 톤 이상입니다. 2024년은 174만 톤이었는데 전년 대비 9.4%가 증가했습니다. 공급국은 스페인, 미국, 네덜란드, 독일, 칠레, 캐나다이고요. 이들 나라들은 중국이라는 거대 수혜처를 항상 바라보고 움직입니다. 중국이 수입을 늘리면요, 예를 들면 2019년에서 20년 사이 ASF 때처럼 유럽, 미국의 돼지고기가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한국은 수입가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최근처럼 중국 수요가 줄면 유럽의 공급이 남아가지고 한국 수입가가 내려갑니다. 한국마트 수입 삼겹살 가격은 사실상 중국 수급의 2차 지표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겠죠. 경로 두 번째는 사료원가입니다. 한국 돼지 사료의 거의 전부가 수입 대두 옥수수 기반입니다. 한국 사료곡물 자급률은 거의 1% 미만, 사실 얼마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 1200만 톤 이상의 사료곡물을 수입합니다. 중국이 대두를 대량으로 사들이면 국제가격이 올라가고 한국 양돈 농가의 사료비가 올라가고 국산 삼겹살 가격도 올라갑니다. 경로 세 번째는 질병과 정책적 충격입니다. 2019년에 중국 ASF 시기에 전 세계 돼지고기 가격이 출렁거렸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중국의 비축 제도 방출 시점 하나가 국제 시세를 바꾸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 돼지고기 10만 톤을 방출한다고 발표하면 유럽 돼지고기 선물 가격이 그날 저녁에 움직입니다. 한국 수입업체가 다음 달에 들여올 돼지고기 가격도 그만큼 달라지고요. 그렇다면 한국은 뭘 해야 될까요? 답을 얻으려면 역설적으로 먼저 중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설계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다음 편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아직 잘 풀리지 않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은 14억 명이 먹을 돼지고기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요? 그 많은 사료는 도대체 어디서 오고 그 공급망을 누가 쥐고 있을까요? 다음 편 예고입니다. 2013년 중국 기업 하나가 미국 최대 돼지고기 회사를 71억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중국 자본은 지금 브라질 최대 항구에 대두 터미널을 장악하고 있고요. 후베이 어저우에는 26층짜리 초대형 돼지 빌딩이 서 있습니다. 무려 26층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돼지 건물입니다. 중국이 이걸 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한국 삼겹살 가격과 한국 농업 전체에 어떤 의미인지 다음 편에 공급의 전쟁에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한 가지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최근에 마트에서 체감한 삼겹살 가격은 어떤지요? 지금까지 농업지식 채널 지따의 남자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어버렸네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의존적 먹거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사단법인 식량과 기후 KFC가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와 농업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